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어젯밤에 예상대로 제롬 파월이 잭슨 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강경한 메시지로 선언을 했죠. 긴축 의지는 결국 계속적인 금리 인상 쪽으로 가겠다는 방향 설정이죠. 실제로 물가가 내려가도 2% 목표치까지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거고요. 결국 미국의 긴축 기조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계속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지금 강경 모드 일변도로 나오는 건 코너에 몰린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키우겠다는 거죠. 지금 중국 부동산 위기가 실물 부동산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데요. 중국 내 집값이 기본 40%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떨어지는 폭이 거의 수직 궤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곧 중국 부동산의 핵심이었던 기업들이 흔들리면서 거의 파산 위기까지 몰리면서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중 양국 사이에 호재로 보이는 건 하나도 없고요. 온통 지뢰밭 투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집값 자체가 완전히 반등이 된 지표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분위기를 엄청 띄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월별 거래가 중요하거든요. 실제 아파트 거래량을 들여다보면 서울 쪽은 7월에 3,400건 정도 되고요. 8월은 아직 통계가 완전히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800건 정도가 넘어가는데 아마 7월 수치보다 약간 상회하거나 아니면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쪽도 살아난다고 하는데 7월 거래가 6월 거래보다 떨어져 있는 2,100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역시 9,200건 정도로 지난달 대비 하락 추세죠. 지금 부동산의 봄이 온 것 같이 상승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 거래 현장에선 그리 팍팍 돌아가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대체로 거래가 본격 튀기 위해서는 신고가가 펑펑 기록적인 매매가를 가리키면서 나오게 마련인데 대부분 강남, 그것도 중대형 평수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보편적인 평형에서 나오는 매매가도 아니라는 얘기죠. 강남 대형 아파트 중에 원픽으로 골라서 신고가 데이터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 서울 집값 저변의 실거래가는 많이 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아파트값이 저점에서 확실한 반등이 시작이 되면 당연히 집주인들 매물을 걷어들이고 더 오르기까지 잠수를 탈의하죠. 근데 오히려 팔려고 내놓는 아파트, 즉 매물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드디어 7만 건을 넘어서게 됐는데요. 거래가 되면서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이 오르는 건데 실제 지표는 거래가 안 되면서 매물이 증가하는 추세라 집값 하방 압력이 더 커질 거라는 얘기죠. 이런 저변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 같은 게 지금 부동산 쪽 양적 완화, 그러니까 대출을 통해서 돈이 풀리기 시작을 했는데 금리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다시 걸릴 가능성 높고요. 대출 금리는 상당히 압박 강도를 더해갈 가능성 높죠. 실제로 거래 현장을 보면 얼마나 지금 집값 하락세가 피로도가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자이 39억 고점에서 여전히 32억 시세. 충격적인 건 8월 전세 시세가 20평대 3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거래가죠. 30평대도 거의 22억에서 12억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강남 역전세 걱정 없다고들 말하는데 앞으로 영향을 더욱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분명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 구하기는 더 어렵게 되고요. 전세가는 내리꽂는 경향 보이게 될 거고요. 아크롤 리버뷰 고점 37억 대비 30억의 시세를 보이고 있네요. 거의 7억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세가도 26억에서 18억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거의 8억 이상 하락하고 있죠. 13억 수준에서 18억까지 올라섰지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반포 라클라스 고점 34억 시세에서 29억을 찍고 있고요. 고점 대비 5억 정도의 하락세. 반포 미도 1차도 고점 대비 5억 정도의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여기도 8월이 충격이죠. 30평대 고점 대비 12억에서 5억으로 내려앉았고요. 거의 뭐 빠지직 소리가 날 정도로 무너지고 있네요. 그리고 압구정 현대 1차 40평대 고점 47억 대비 40억의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거의 전세가가 낙폭이 큰 편입니다. 40평대 17억 고점 대비 10억의 시세를 보이고 있네요. 거의 7억에서 10억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49평 고점 37억 대비 28억의 매매.
거의 10억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중대형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강남 중대형이 연일 신고가를 찍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타워 팰리스 1차 전세가도 고점 17억 대비 34평이 9억으로 내려앉고 있어요. 상당한 전세가 약세 현상, 역전세를 우려할 정도죠. 그리고 도곡 렉셀 30평대는 고점 32억 대비 27억의 시세를 보이고요. 25억에서 살짝 올라섰지만 고점 대비 하락세입니다. 중대형 평수 40평대에선 고점 41억 대비 43평이 33억의 시세를 보이고 있네요. 거의 8억에 가까운 하락세. 전세는 19억 대비 12억 선으로 내려와 있죠. 잠실 쪽으로 가보면 잠실 엘스가 고점 27억 대비 30평대 22억의 시세, 거의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또 충격적인 거래가 세 곳에서 나왔죠. 물레자이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인데 최고가 16억에서 35평 9억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정상 거래인데 거의 7억이 빠지는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게 조짐이죠. 슬슬 분위기 봐가면서 던지고 나가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위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 무려 10억이 빠지는 거래, 최고가 18억에서 39평 8억 5천의 거래가 나와 그냥 10억이 순삭이 된 거죠. 여기는 12억 선상에서 8억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 중 S클래스 그동안 오른다 반등이다 얘기가 많았는데 다시 10억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8월 거래에서 최고가 27억에서 18억 거래, 거의 10억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을 했네요. 이거 지금 2022년 분위기로 슬슬 이동을 하고 있죠. 부동산 위기론이 확산이 되면서 실제로 중국이 흔들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국제적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이런 모습들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는 더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라서 집값은 하락세 쪽으로 완연히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저변의 집값 추이가 그렇게 부동산 경기 자체를 단단하게 떠받들 기초 체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아주 주목할 만한 공급이 눈에 띄죠. 서울 상급지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바로 강남 한복판에서 나오는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입니다. 다음 주 구체적인 분양 일정 계획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수방사 부지를 제끼신 분이라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곳입니다. 아마도 서초구에서 반값 강남 보장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실수요자 입장에선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데나 찍어서 내는 공공분양이 아니라 정말 좋은 입지에서도 저렴한 가격대로 나와주는 곳이 있게 되면 지금 부동산 시황에선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여기 공급 규모는 당초 600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워낙에 입지가 깡패죠. 어떤 민간 분양단지가 겁없이 도발을 한다 해도 그냥 확실한 입지 존재감으로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환경 보면 3호선 양재역이 도보로 3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한 그야말로 초역세 단지. 라인도 멀티라인이죠. 신분당선 지나고 있고요. 12번 출구와는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전철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하철 동선은 끝판왕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지하철 동선만 좋은 게 아니라 도로망도 면면이 화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서초 IC가 불과 2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진입 경로가 길다면 교통정체가 거의 극악에 치달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워낙에 짧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겠죠. 이 정도 교통환경이면 거의 서울에서 원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그리고 주변 숲세가 양재 쪽은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강남 쪽, 특히 서초와 양재 쪽이죠. 그만큼 초도심에서의 깊은 숲세 환경, 병풍처럼 두른 곳입니다. 주변 학군도 양재 고등학교가 딱 붙어있는 편이고요. 학교 접근성 좋은 편입니다. 일단 주변 생활 인프라야 말할 것도 없죠. 서초 쪽의 모든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주변 아파트 시세 보시면 서초구 대장단지, 서초 그랑자이 30억대를 찍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보이지 않을 정도의 넘사벽 시세죠. 근데 국립외교원 유휴부지가 공공분양으로 풀리게 되면 강남 쪽에서 보이는 독보적인 시세에서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준에서 나올 듯 합니다. 여기는 일단 잘 체크를 해 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부동산 액면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반등세라 말하지만 실제로 가려지고 숨겨진 것들이 많습니다. 저변에 쫙 깔린 분위기는 그다지 긍정적 전망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하반기 더욱더 가파른 하락폭, 낙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네요. 잘 체크하셔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